중국의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현실적인 진출 방법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또 시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현실적인 매력 아이템과 시사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매주 2회, 3회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트라에서 나온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 진출 방안 20개 유명 품목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주요 시사점과 우리가 어떻게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에 접근할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매력적인 아이템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실버 산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용품이라는 것과 그리고 서비스는 주로 양로, 간호, 의료, 간호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그 코트라에서는 현재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장 필요한 침대를 위시한 20개의 유망 품목을 구성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중국의 65세 인구 구성을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본의 비중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약 한 20년 후인 2040년 정도 되면요, 거의 비슷한 추계로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중국도 고령화에 점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성이 약 3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인구 구성비를 봤을 때 랴오닝성, 우리가 봤을 때 요녕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랴오닝성에 있는 65세 인구 비중이 1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랴오닝성의 그 초청으로 가서 그 실버 산업 교류를 하고요, 발표를 하고 몇 개 우리나라 유수 기업과 제휴를 추진하면서 한 2,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보면요, 중국이라는 것은 정책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오래전부터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 선배님들, 대선배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이기에 기업이 있지만 그 기업의 속을 보면요, 기업에는 공산당 과 공산당 위원회가 있고요. 그 공산당 핵심 멤버들과 그 각 성이 정책이 매칭이 돼서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오링성에서도요, 실버 산업을 전담하는 그 정부 직원이 있고요, 각 그 안에 산업을 총괄하는 협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각 기업마다 분야별로 기업마다 그 공산당에서 신임받는 그런 기업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류회 같은 걸 가면요, 그 기업들이 또 연계하는 육성하는 신임 벤처들, 젊은 사람들과 같이 매칭해 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 그 중국의 산업의 방향은 제조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그 실버 용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의 큰 맥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의료가 이제 뭐 점점 아프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랑 요양용을 같이 구축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다시피 그 비용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재택, 지역 사회 양료를 주력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방향은요, 샤오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다음 양로, 의료, 스마트 융합형 제품을 개발하겠다라는 큰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분해서 보면 중국의 원래 방향인 제조, 생산 기지의 의미, 그리고 선도 산업인 스마트를 주도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에 따른 그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의료를 병행하겠다라는 것을 큰 맥으로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화에도 보면요, 11가지 국가 프로젝트를 정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한 그 집중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큰 대학 같은 시설 안에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벤처들을 모아놓고 그 속에서 ICT를 육성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스마트화는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양로 시스템 9073이라는 컨셉인데요.
있는데요. 그 인구의 90%를 가정에서 그리고 7%는 지역사회 양로시설, 3% 정도만 양로시설에서 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겠죠.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돈 많은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노인 인구는 어떤가? 라는 질문입니다. 수치를 보면요. 2022년 가정치로 봤을 때 월소득 그 만위안 대략 한 2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상 되는 고소득층이 2,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시니어 전문가들이 전하는 팁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 실버 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어떤 식의 활동을 하냐면 실제로 일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중시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벤치마킹을 굉장히 했고요. 그 제휴라든지 그 본받을 부분을 이미 충분히 학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일본이나 유럽의 그러한 소프트한 기술, 특히 이제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은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마트 부분에서는요, 나름 그 샤오미의 속도라든지 중국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문명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그 인프라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쪽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IoT 사물 인터넷 경우에 이제 중국 제품을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도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쪽도 우리가 좀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방향은요. 그 중국은 글로벌 제조 생산 기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약간 무모하거나 위험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장 많은 분들이 이익은 많이 못 보고요.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화장품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의 전략 방향과 맞지 않은 거기서 약간 벗겨나 있고 또 중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인프라는 속도적으로 그 발전을 하지만 그 안에 소프트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현실 아이템은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아무래도 안전 부분에 대한 니즈가 커가고 있고요. 중국은 거대하기 때문에 그 생산 공정, 음식을 다루는 공정 과정에서 그 청결이라든지 위생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쪽에 있는 그런 실버 푸드 쪽에 있는 쪽에서는 굉장한 메리트 있고요. 특히 이제 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시니어들이 쓸 수 있는 그 기초적인 그 음식 제품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들에서는 어느 정도 화장품을 이은 그런 매력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를 국가적인 단위로 하면서 특히 5G라든지 이런 인프라망이 갖춰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그 땅덩이가 거대하기 때문에요. 약간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거대하다 하더라도 인당 GDP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발전 속도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런 소프트한 것과 이런 정책이 맞물린 커뮤니티 케어, 특히 ICT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이런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혁신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 콘텐츠인데요. 그 중국도 이미 그 전체가 모여서 춤을 춘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컨텐츠가 상당히 잘 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이라든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그 생산해내는 그 수많은 교육 컨텐츠라든지 이런 말랑말랑한 부분은 찾아내기 힘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따라오기에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는 우리가 K-팝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 비즈니스 매력 아이템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하면 푸드, 커뮤니티 케어 쪽의 혁신적인 모델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부분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중국과의 비즈니스 규모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만 보고요. 섣불리 들어서서는 굉장히 낭패를
받기 쉽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그 선배님들도 많이 겪었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시장을 바라보고 뛰어들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니 뭐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그 수준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를 본다고 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바라보지 않는 쪽, 그런 니치 쪽,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확실히 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찾아서 접목해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 진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2, 3회에 걸쳐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